네, 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평론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항상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또 질문 전에 공식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집중했던, 주목했던 한 주간의 이슈. 먼저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어떤 이슈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댓글팀, 댓글팀! 네, 여론조성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 이게 정말 너무 특이하게도 네. 보통 이제 그동안에 한동훈 후보의 그 네. 행보를 보면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하면 네. 즉시 고소, 네. 즉시 고소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뭐 한동훈이 그렇게 수사를 잘했는데 LCT 수사는 왜 그렇게 했대? 이 말 그게 한마디로. 모 기자가 그런 네. 어떤 SNS 네, 이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재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한동훈 패소입니다. 아, 한동훈 네, 졌습니까? 패소입니다. 지기도 하는군요. 네, 패소입니다. 거의 잘 지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자신이 그리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뭐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했지 사직 네. 부장에서 봤다고 했냐. 예, 예. 아주 디테일하게 예, 예. 모든 것을 다 지적하고 네. 바로바로 제소. 그때는 언중에 제소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댓글팀, 여론조성팀이 있었다. 장예찬 예, 전 전 최고가 얘기했던 부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이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네. 내가 사실은 그 당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체를 볼 수가 없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고가 됐다는 기록이 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불법한 거냐. 내가 지금 그 불법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알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더 이상 한동훈 문제를 키우지 않으면 나도 덮겠다. 그렇지만 나한테 뭐 고소고발을 한다거나 뭐 나를 건드리거나 뭐 여사님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더 폭로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했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본인도 그랬어요. 아. 근데 왜 본인이 이렇게 확신하냐 했더니 한동훈 측에서 자신에게 아무런 고소고발 무대응으로 나오는 걸 보면 알지 않냐. 야, 모든 대답이 끝났다. 네.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사실 무근이다. 근거 없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 정도면 무대응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야, 정말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이다. 근데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있었던 댓글팀, 여론조선팀이라고 했는데 과연 공무원이 그런 조직을 운영해도 되지 되는 것인가? 않잖아요. 예, 네. 문제가 될 것 같은 댓글팀 구성했는 거 그런 폭로 부분 네. 또 대응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요.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슈가 확 됐다가 네. 지금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약간 덮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 주진우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 요새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그 일단 저기 이거네요. 예, 여기에 관련된 건데 이게 제가 이거를 뭐 주진우 의원 말씀이 어떻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네, 기물 파손.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직접 원문을 보고 네.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가? 왜냐면 네. 이게 지금 국회 윤리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슈가 될 거라서 네.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먼저 그 원래 발언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맞아요. 이제 순직을 군 장비 파손 사고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했다는 게 문제가 됐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주진우 의원이 저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해명글인데 이거 보시면 저는 기물 파손 시 군의 행정조사가 남용되어 병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는 매우 사안이 중대하므로 더욱더 철저히 조사해서 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토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네. 이 말이 순직 해병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빗댔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기물 파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검 여부에 대한 이제 필리버스터에서 군의 행정조사 남용 얘기를 하시긴 했거든요. 네. 이거를 장비 파손에 빗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문을 일단 보고 네.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은 군에 오래 입장에서 쉽게 비유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싶긴 하거든요. 본인도 저렇게 하니까 글쎄 우리 애청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뭐 판단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금 이슈는 검찰청 폐지 또 수사하고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먼저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검수완박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개혁 방향? 일단 왜 이제 와서 이걸 하냐, 이제 와서 하냐, 네. 지난 정권이 좀 제대로 하지, 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뭐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뭐 이제야 이제 그 좀 더 근본적인 이게 문제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느낀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아서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절차를 진행을 해서 뭐 체계를 바로잡아 보겠다라고 시도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지난 정권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됐던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휘발성 있는 단기적인 정책 소지로 계속 사용이 됐거든요. 소비가 네. 됐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식으로 소비되지 않고 정말 국가의 이제 중요한 수사 시스템을 바로잡는 좀 길게 보고 접근하는 그런 길게 게 봐야 그런 게 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중수처하고 공소청이 됩니다. 검찰청이 수사는 중수청에서 하고 중대범죄수사처, 검찰청은 기소청, 공소청 이렇게 되는 게 이 개혁 법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와 기소를 네.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진짜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때도 아 개혁? 개혁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약간의 대중들에게 주는 피로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뭔가를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개혁이.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인가? 저희 지난 시간에도 검찰 개혁을 완성시켜주는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 예.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화요일 날 네.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이제 사설인가요? 기사에서 네. 검찰 여태 뭐하다 지금 이 전 대표 부부 소환하냐? 이제 소환하냐? 여태 뭐하다가 이재명 대표 부부. 네. 그게 이제 검사 탄핵 발의 이틀 만에 아하. 바로 소환 통보를 날렸는데 네. 검찰에서는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했는데 조선일보가 하는 말이 이게 어떻게 통상적인 절차냐. 네, 네. 이게 처음 문제가 되게 된 게 2022년 1월인데 그때로부터 1년 9개월 동안 그냥 묵혀두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묵혀두고 있다가 또 그때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통보를 하는 게 이게 과연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금 다 지킨 거냐. 아하. 그런 취지의 기사를 냈단 말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4명 탄핵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마치 언론에서는 막 검사들이 들끓고 있다. 막 이원성 총장이 막 지금 막 결기에 차 있다. 막 이러고 하는데 네. 임은정 검사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아니래요. 검사 게시판 조용하대요. 조용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프로스. 몇몇 원래 글 쓰던 검사들 쓰고 뭐 댓글 좀 달리지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사들이 이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들의 그런 과오가 드러날 때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검사 중에도 검찰청 있지만 내에도 있을 절대 것이다. 드러내지는 못하겠죠. 아하. 절대 드러내지 못했죠. 그래서 검찰 개혁 이거는 이제는 뭐 너무 당연한 걸로 이제는 조선일보도 얘기하잖아요. 조선일보도 그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네. 자, 그렇다면 두 분한테 한번 질문들을 법조인들이시니까 검찰 개혁을 할 필요는 있다. 검찰청 폐지만이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닌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 검찰 개혁의 검찰 개혁을 관통에 깔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그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와 균형하는 구도를 만들자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수사 기소 분리라든지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쓰던 말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저기 수사 기소 분리는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관철되는 원칙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그 공소청 설치, 그러니까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수청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중대범죄수사청, 뭐 수사처 이걸 만들겠다는 건데 이 둘 다 원래 그 지난 정권의 초기 검찰개혁안에 들어있지 않은 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지난 정권 후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얘기인데요. 지금 그런 기준에서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중수처가 왜 필요한지 여기에 네. 대한 얘기는 뭐 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이슈가 되는 건 공소청이니까요.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가는 것이 네. 필요한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저도 사실 초기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저도 그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네. 제가 괜찮습니다. 지난 정권 때 예. 공수청법 고1을 썼거든요. 하신 걸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입법 그 검토 보고서 썼거든요. 네. 말씀을 드리면 이걸 왜 그냥 없애면 문제가 좀 체계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찰하고 검찰하고가 서로 이제 견제를 해야 됩니다. 견제를 해야 되는데 수사권이 경찰이 가져간 대신에 검찰이 견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네. 하나가 영장 청구에 관한 통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사 중의 통제고요. 그렇죠. 수사가 끝난 후에 이것이 수사가 완료된 다음에 검찰로 넘겼을 때 네. 검찰이 수사된 것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보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수사에 보완할 게 있다거나 아니면 수사에 인권 침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수사를 예를 들어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하다 또는 뭐 권력자를 봐준 경향이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검찰이 2차적으로 보충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을 검찰이 견제하는. 예, 견제하는 네. 2차적 수사권 또는 아하. 보충 수사권이라고 하는데 그 수사권은 검찰에 줘야 된다. 네. 그래야 견제가 된다. 견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기관을 완전히 빼면 안 되고 그래서 검찰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원래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네.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네. 그건 틀린 건데 지금 이제 공소청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2차적 수사권까지 공소청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 다 빼겠다. 예, 다 빼겠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수사권을 빼는 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국가 제도라는 게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검찰과 검찰의 관계가 네. 경찰을 사실은 검찰이 감독하는 관계로 왔잖아요. 그 이유가 일제시대 때 그 순사들, 쉽게 얘기하면 일제 그렇죠. 순사들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그 권력자 앞에서 약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라고 하는데 네. 그 구조 자체도 일제시대의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그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공수청 문제도 이미 검찰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검찰이 정권을 잡고 검찰 방식으로 그 국가를 운영하는 게 어떤 문제를 했는지 우리가 이미 경로를 겪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지금까지의 검찰과 저는 연속성을 끊을 필요가 있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청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관청이. 예, 그래서 저는 공소청 현재 논의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네. 다만 여전히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는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더 이상 검찰이 직접 견제할 수 없고 보충 수사권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이거를 아마 이걸 여기 보시면 네. 중수청과 관련해서 총실 산하에 둔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네. 이게 그 조국 혁신당하고는 안이 달라요. 조국 혁신당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고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사실은 총리실 밑에 두는 이유가 그 수사의 보충 수사권을 총리실 산하로 총괄해서 이거를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염두에 두고 여기는 겁니다. 네. 그런 안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요걸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되게 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뭐 어쨌든 짧게 요점을 네. 들어보니까 네. 과거에는 네. 뭐 이렇게까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죠. 완전히 네. 완전한 어떤 필요성보다는 좀 보완적인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면 지금은 더 필요하다. 네, 더 필요성이 강화됐다라는 말씀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다. 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 검찰 조직 자체를
그냥 두고서는 도저히 어떤 새로운 끊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야 된다. 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네. 대통령이 아마 이런 법을 만들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게 지금 거의 자명해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탄핵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탄핵 얘기 좀 해보죠. 네. 탄핵 지금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도 하고 있고, 탄핵 관련된 청문회 한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반발하고 있는 것이 네.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빌미로 탄핵 조사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거는 본회의 의결이 없는데 탄핵 조사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뭐 위법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안건 청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 안건 심의를 위해서 청문회를 여는 거예요. 네. 이 중요 안건 심의를 청문회를 그러면 국민이 이제 거의 140 지금 6만 7만 그런데 이제 7월 20일까지 되면은 거의 뭐 최소 180만 정도는 뭐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드는데 네. 국민 180만 명이 이런 조목조목한 이유를 대며 탄핵을 발의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했을 때 국회가 무시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네. 아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국회가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정답이냐?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의문이고요. 그러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뭐 발의가 140 그때도 뭐 7만 정도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때는요 청원을 대통령실에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해 주십시오. 청와대에게 발송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수신처가 청와대가 아니잖아요.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네. 그리고 그 당시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 150만 명이 대통령을 응원한다라는 또 청원이 있었거든요. 네. 반대되는 청원이 더 많았고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탄핵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특히 추경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결도 없었는데 이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지적도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지적 어떻게 타당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전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법을 제가 지금 펴놓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청원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국회법 이제 123조에서 청원서가 제출이 되고요. 네. 제출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거. 이거는 이제 동의를 받았잖아요. 청원서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24조 1항에 의해서 의장이 청원 접수를 이제 확인을 해요. 접수가 됐으면 이거를 이 청원서를 소관위원회 회부에서 심사하게 해야 됩니다. 네. 심사가 이제 간 겁니다. 법사위로 간 거예요. 그러면 125조에 의해서 이거를 심사한 위원회는 이거를 파악해서 보고해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60일 이내로 해야 돼요. 그렇죠. 90일 이내로 조사를 해서 의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90일 이내로. 예, 125조 5항이에요. 국회법. 예, 국회법 125조고 이게 시간이 더 걸릴 경우에 중간 보고를 한 다음에 6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아하.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그러니까 딱 있네요. 정해져서 의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장은 위원한테 보내고 그러면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해서 이 청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되거든요.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에서 의장하고 위원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국회 본위에 무슨 이런 의견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법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장 권한 또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이 좀 나왔는데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건넸던 질문 같습니다. 추 원내대표 발언부터 이 전 대표 답변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주십시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답에는 OX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OX 말고도 답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자, 이재명 전 대표의 답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야말로
우문현답이다. 아, 현답입니까? 아니, 예. OX냐라고 물어보는데 네. OX만 있는 아, 답이 있는 게 OX만 아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싹 교육을 빠져나간 거 아닌가요?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이게 예. 그렇잖아요. 이 지금 뭐 탄핵을 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되는 거냐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연설도 굉장히 민생에 가까운 네. 먹고 사니즘이 가장 중요하다. 먹고 사니즘 얘기했습니다. 네. 오히려 네. 대통령보다 더 민생을 먹사니즘. 챙기는 네. 야당 대표다. 그래서 진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네. 근데 대통령이라는 게 거기서 뭐 호령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민생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이냐. 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내가 야당 대표를 하겠다는 거는 뭐 탄핵 아니다 이걸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당 대표 그 선언문까지요. 예. 저기 이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왜 탄핵까지 이거 아니야? 네. 탄핵이 앞으로 계속 사실 계속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탄핵 이렇게 되면 탄핵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추경호 의원이 물어야 되는 물으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질문했어요. 되는 거예요. 이렇게 OX라고 질문하셨어요. OX를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어쨌든 탄핵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아주 비상 절차잖아요. 탄핵까지 가기 전에 나라가 바로 잡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해서 국정 방향을 이렇게 갑시다라고 여당 대표에게 의견을 묻는 게 맞지. 탄핵할 거야 말 거야고 물어보는 건 사실은 질문이 잘못됐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문자로 지금 계속 문자만 나옵니다. 일십이냐 아니냐 누가 보냈냐 등등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요 내용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진중권 교수가 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하고 총선 직후에 57분간 통화했다 이런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 보면 다 다르다. 본인 얘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이 문자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진중권 교수 이 얘기까지 같이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긴 장문의 문자를 여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보내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결정을 굉장히 촉구하는 문자예요. 네. 그리고 뭐 댓글팀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처럼 의심을 했다면은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댓글팀 얘기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댓글팀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뉘앙스보다는 우리가 한 배를 탄 한 식구인데 내가 설마 그랬겠느냐 네. 그런 의심은 잘못됐다. 뭐 그런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은 문자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통령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실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이렇게 이거를 보여주면서 내 와이프가 말이야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다 했는데 이렇게 뭐 일십하고 이런 게 뭐 이게 그래서 XX라고 얘기를 했죠. XX라고 이런 XX를 믿을 수가 있겠냐. 이게 어째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걸까요? 자기 말씀처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 또 순방도 간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묻히고 결국은 문자냐 일십이냐 댓글팀이냐 이런 내용만 지금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권의 성격을 상황을 보여주는 네. 거예요. 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근무하는 직장이 가로수길에 있는데요. 네. 강남 가로수길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건물 여기 메인 스트리트의 건물 3분의 1이 저도 가봤어요. 다 비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공실이 너무 많아요.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자냐 이게 문제가 사실 좀 뭘 떠올렸냐면요. 예. 이 문자냐 아니냐가 사실 이게 현재 집권 여당의 그 세력이나 이런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예속 논쟁 생각거든요. 예속 논쟁. 이게 단파 싸움의 시작이었죠. 이게 뭘로 시작했냐면 대자대 어르신, 어르신의 상을 어떻게 치를 걸 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죽어나갔고 당파가 갈렸거든요. 예. 지금 그때 당시에 성리학과 그런 명분이 사실은 명문으로 왕의 이런 정통성과 왕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했던 시절이고 그걸로 사람들이 죽어나고 사화가 벌어졌어요. 지금 같은 겁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있어서 현재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문자, 그 다음에 그분의 의사,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국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주객이 전도됐다 이 네. 말씀인 거잖아요. 외속 네. 논쟁하지 말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김건희 여사를 측천무에 축천무. 예, 비유하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음. 한동훈은 배신자, 윤석열은 소인배. 예. 네, 그렇게 기사죠. 기사입니다. 본인 얘기 아니죠? 네,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측천무. 측천무. 예. 그리고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기회주의자. 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근데 이 기사에서도 네. 여권의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 본인들도 그 김건희 여사 측천무 이미지만 남았다. 측천무 정말 그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 아닙니까? 네. 어마어마하죠. 자신 남편의 아들과도 다시 한번 결혼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아들과도 네. 한번 결혼을 하고 그 후에 황제까지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측천무에 비유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국정 개입이다. 와, 이 국정 개입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데 네. 예의가 있네 없네. 왜 문자를 씹냐? 이렇게까지 그렇죠. 해서 문자를 씹으면 안 되지 않느냐? 답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의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논란으로 가고 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게 네. 더 놀랍습니다. 더 놀랍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